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앞길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끔찍한 일을 겪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이죠. 안녕하세요. 무서운 이야기 팬 여러분, 다시 저와 함께하게 되셨네요. 지금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숙제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혹은 다른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켜놓고 운전 중이거나 막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일단 운전에만 온전히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청취자분께서 태국 로플이 주희 집으로 차를 몰고 돌아가던 중 겪었던 아주 소름 끼치는 경험담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고도 무섭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면서 이 에피소드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각별한 주의와 판단력을 가지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오늘의 이 끔찍한 이야기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분을 가명으로 바스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바스씨는 귀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영감이 있어서 직접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다지 무서워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들려줄 이야기는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경험담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두 파트로 나누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두 이야기 모두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입니다. 각 이야기마다 바스씨는 위치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부디 신중하게 판단하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하고 계신 분들은 운전에 더욱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스씨가 17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그는 전문대학 3학년이었고 졸업 프로젝트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그를 학교에 남아 프로젝트를 하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조가 다른 조보다 진도가 느렸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그들이 제때 졸업하지 못할까봐 걱정되어 방과 후에 남아 프로젝트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의 프로젝트 조는 총 3명으로 옴과 빤 그리고 바스 자신이었습니다. 두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같이 공부해온 사이라 매우 친했고 거의 5, 6년 정도 알고 지냈습니다. 그날 그들은 4시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교수님도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녁 8시쯤 되자 교수님은 늦었으니 오늘은 많이 했고 이제 집에 가도 좋다고 내일 와서 마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그들은 서둘러 물건을 챙기고 교실을 정리한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따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스씨의 오토바이 한 대에 3명이 모두 타고 갔습니다. 집이 전부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스씨가 운전하고 옴이 중간에 빤이 맨 뒤에 앉았습니다. 빤의 집이 가장 먼저 나왔는데 와클롱사이라는 사원 근처였습니다. 그 다음이 사무앙통 사거리 전에 있는 옴의 집이었고 바스씨의 집이 가장 멀었습니다. 그의 집은 람나라이 시내시장 근처에 있었는데 학교에서 약 19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녁 8시가 조금 넘어 학교를 나섰습니다. 그들이 달리던 길은 학교 구역을 벗어나자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고 길 양옆은 무성한 수풀이 우거진 숲이었습니다. 지도로 잘 살펴보면 이 길은 일반적인 2차선 도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도로 상태는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아스팔트가 군데군데 땜질되어 있어 도로 보수를 일부만 한 것 같았고 전체를 한 번에 포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 양옆은 숲과 풀, 논뿐이었고 바스씨가 보내준 위치를 확인해보니 가로등 기둥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불빛뿐이었습니다. 길은 험난해 보였고 도로 근처에는 집 한 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논과 풀뿐이었고 갓길 방지턱도 일부 구간에만 있었습니다. 보이는 집들은 그들이 달리는 도로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8시의 분위기는 상당히 외지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길을 하도 많이 다녀 익숙했고 게다가 3명이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별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을 따라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장난치며 갔습니다. 잠시 후 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네 우리 집 근처 절 귀신 센 거 아냐?
나 전에 화장터 굴뚝 위에 인형 안고 앉아있는 여자애 본 적 있어. 그리고 절 옆에 우리 집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가 옛날 공동묘지였다는 말이 많아. 밤에 거길 지날 때마다 소름이 쫙 돋아. 빤의 말이 끝나자 바스 씨는 장난삼아 그를 나무랐습니다. 야, 미쳤냐? 왜 하필 지금 그딴 소리를 하고 그래? 그렇게 말한 이유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으스스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했듯이 가로등도 없고 양옆은 숲이라 정말 무서웠습니다. 귀신 이야기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하지만 중간에 앉아있던 옴은 그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불쑥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뭘 무서워하냐? 꼬마 귀신이면 내가 발로 차버릴 거고 여자 귀신이면 박 덮쳐서 마누라 삼을 거다. 이 말은 옴이 유명한 영화 대사를 따라한 것 같았습니다. 옴은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두 웃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옴의 말이 신성모독이라거나 부적절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혈기왕성한 10대 시절이라 다들 입이 거칠고 허세를 부리곤 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따라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무서웠던 길 양옆의 분위기는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오토바이를 몰아 왓 클롱사이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사원 옆에는 빤의 집으로 들어가는 작은 길이 있었습니다. 이 지점을 잘 보면 골목으로 들어서면 불상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적어도 1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사원 담벼락은 그리 높지 않았고 흰색 불상이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상 너머에는 바로 화장터가 있었습니다. 사원 담벼락에 딱 붙어 있었죠. 그들 3명은 사원과 화장터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빤의 집으로 들어가는 작은 길로 평소처럼 꺾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에는 빤이 아까 했던 이야기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원을 막 지나려던 그때 옴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딨냐, 빤. 내 귀신 말이야. 하나도 안 보이네. 나와봐라. 내가 날려버릴 테니. 바스 씨와 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옴, 너 왜 그래? 옴은 난 안 무서우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바스 씨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그 장소에 도착하니 옴이 또다시 도발적인 말을 내뱉을 줄은 몰랐습니다. 주변 분위기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심지어 사원 양옆 길에는 가로등조차 없었습니다. 길을 조금 더 달려 사원 담벼락 코너를 돌아야만 제가 보기엔 태양광 LED 가로등 하나가 있었고 그마저도 지나면 한참을 더 가야 다음 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옴이 도발적인 말을 내뱉은 그 길은 인가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오토바이를 몰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짜 뭐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사원 뒤편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은 빤이 말했던 옛 공동묘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 3명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원을 지날 때조차 바스 씨는 백미러로 화장터 굴뚝을 훔쳐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빤이 한 말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원을 지나면서 분위기는 여전히 조금 으스스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달렸습니다. 그러다 다리 하나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마을 사람들이 외머리 다리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낡은 시멘트 다리였고 다리 입구에는 대나무 숲인지 확실하지 않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매우 빽빽하게 우거진 나무숲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입구에는 사람이 사는 집인지 양철로 된 오두막인지 모를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는 아주 낡았고 어떤 개울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다리 좌우로는 마을 사람들의 밭처럼 보였고 바나나 나무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점에 형광등 불빛이 하나 있었는데 전봇대에 달랑 하나 달려있는 형광등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 오싹하고 이상하게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다리의 분위기는 사원을 지날 때보다 더 소름 끼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날 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사원과 다리를 지나면서 이상한 일은 없었고 마침내 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빤을 집 앞에 내려주자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빤히 말했습니다. 야, 너네 조심해서 가. 너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도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 옴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오면 나오는 거지. 난 안 무서워. 작별 인사를 마치고 빤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옴이 바스 씨에게 말했습니다. 바스, 나도 운전 좀 해보자. 교대하자. 바스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바꿨습니다. 옴이 빤의 집 골목에서부터 오토바이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왔던 길을 거슬러 왓 클롱사이 사원 앞으로 다시 돌아가 옴의 집으로 직진해야 했습니다. 골목 입구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외머리 다리를 다시 지나야 했습니다. 약 200m쯤이었을 겁니다. 뒷자리에 앉아 앞쪽 다리를 바라보던 바스 씨의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흰 옷을 입고 다리 난간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스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여자가 사람일까? 귀신일까? 아니면 그냥 젊은 사람이 앉아서 통화하는 걸까?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여자에게 다다르기 전에 옴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 저거 보여? 옴이 말하는 것은 바스 씨가 본 것과 같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밟고 지나가. 멈추지 마, 임마. 빨리 밟아. 옴은 바스 씨가 말한 대로 속도를 냈습니다. 오토바이가 다리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리를 비추었고 그 덕분에 그 여자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외모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여자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들의 오토바이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자의 머리카락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그들이 다리에 이르렀을 때 여자의 머리카락은 다리 바닥에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바스 씨 혼자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옴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옴이 말했습니다. 저거 사람 아니야. 그러고는 옴은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오토바이를 그 여자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매우 좁아서 차가 마주오면 아마 비켜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마 한 대는 멈춰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여자는 바로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옴은 최대한 몸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를 지나치는 순간 바스 씨는 차가운 바람이 휙 불어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 소리는 으으 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무슨 노래인지는 몰랐지만 아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귓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바스 씨는 옴은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옴, 너도 들려? 놀랍게도 옴도 똑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너무 세게 몰아서 다른 것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도로에서 떨어지거나 다리에서 추락할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원 앞 골목 입구에 다다르자 옴은 서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바스 씨는 옴이 그런 일을 직접 겪었으니 겁에 질려 오금이 저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지나 사원에 다다르자 옴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젠장, 귀신 진짜 있네. 존나 흥분돼. 그렇습니다. 옴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귀신을 만난 것에 흥분하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바스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 끔찍했던 사건이 옴에게는 그저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 양옆은 여전히 어둡고 인적도 드물었습니다. 가는 내내 옴은 방금 겪은 일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을 직접 본 것에 여전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집에 거의 다다르자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제 곧 우리 집이야. 저기 왼쪽 숲 보여? 저 티크나무 숲 말이야. 거기서 전에 빨간 옷 입은 여자가 강간당하고 살해당했대. 그러더니 갑자기 옴은 말을 멈췄습니다. 바스 씨는 옴이 조용해지자 그를 불렀습니다. 야, 옴, 빨간 옷 입은 여자. 그래서 어쨌다고? 옴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스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냐고? 옴,
어쨌냐고. 이번에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앞에 서 있어. 바스 씨는 서둘러 왼쪽을 돌아보았고 옴이 말한 대로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는 서둘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옴은 오토바이를 오른쪽 차선으로 틀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는 그 여자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역주행을 했습니다. 오토바이가 그 여자를 지나치려는 순간 바스 씨는 두려우면서도 궁금한 마음에 그 여자를 훔쳐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광경은 심장이 되들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눈도 귀도 코도 입도 없었습니다. 그냥 민둥민둥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바스 씨가 자신을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티크숲에 서 있던 빨간 옷의 여자가 손을 들어 빠르게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흔들었고 그 동작에 온몸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바스 씨가 본 광경은 불과 몇 초에 불과했지만 눈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몸을 비틀고 흔들어가며 손짓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때 바스 씨는 너무 무서워서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오토바이가 그곳을 지나쳐 그 여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대신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강간을 좋아한다고. 이 문장을 그들 둘은 아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정신이 나갔습니다. 특히 옴은 오토바이를 제어할 힘조차 거의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이 집 입구에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옴은 핸들을 급하게 꺾어 자기 집으로 들어갔는데 입구는 자갈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오토바이를 제어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오토바이는 균형을 잃었고 사람과 오토바이 모두 넘어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꺾은 데다 자갈길과 마주친 탓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바스 씨와 옴 그리고 오토바이 모두 자갈길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오토바이 넘어지는 소리가 쾅하고 크게 나자 옴의 부모님이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옴의 부모님은 서둘러 그들을 도와 집 안으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몸에는 긁힌 상처 투성이었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온몸은 자갈 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초콜릿 가루를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옴의 부모님은 집에 다 와서 왜 그렇게 빨리 달렸니? 이렇게 넘어지면 어떡해라며 걱정했습니다. 옴은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귀신을 봤어요. 그러고는 그가 겪은 귀신 이야기를 부모님께 들려주었습니다. 당연히 옴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불경한 말을 한 것에 대해 부모님께 된통 혼났습니다. 게다가 아무 상관없는 바스 씨까지 다치게 했으니까요. 그날 밤 바스 씨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옴의 집에서 묵어야 했습니다. 옴의 부모님이 그가 혼자 돌아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런 이상한 일을 겪은 옴은 다시는 함부로 도발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바스 씨는 옴의 집에서 잠을 잤고 아침이 되어서야 자신의 오토바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오토바이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었고 100%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겨우 운전할 수는 있었습니다. 바스 씨는 옴의 집에서 오토바이를 고쳐서 겨우 탈 수 있게 되자 오토바이를 몰고 무사히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본 것이 16, 17살 때의 일이었지만 지금 들어도 정말 무섭네요. 그리고 그가 겪은 또 다른 이야기는 그가 소위 벤짜패찌라 불리는 불운한 나이, 바로 25살 때 일어났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벤짜패지 각기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을 겪거나 사고를 당하기도 하지만 바스 씨의 경우 사고는 없었고 그에게 벤짜펫은 귀신에게 시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방콕에서 일하고 있었고 새해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새해에 집에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방콕에서 새벽에 출발해 로프리 주 차이바단 군에 있는 집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에 갑작스러운 급한 일이 생겨 방콕을 저녁 7시 30분쯤에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따라 계속 달렸고
길 위에서는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길 양옆은 차들로 가득했고 그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도 종종 보였습니다. 그는 길에서 동행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데는 보통 3, 4시간 정도 걸렸지만 연휴 기간이라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그는 집에 빨리 도착하고 싶어서 거의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현지인들이 시녜무앙 또는 시녜무앙콤이라고 부르는 차이바단의 사거리였습니다.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였습니다. 시무앙에서 그의 집까지는 몇 킬로미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야 할 길은 태국 북동부로 가는 주요 도로였기 때문에 차가 매우 많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기에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바스 씨는 155cc의 비교적 큰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짐도 많이 싣고 있어서 차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빠져나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그는 다른 길을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길로도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타루왕 방향으로 꺾어 계속 직진하다가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차이바다윤 마이 타막곡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길은 지름길이라 차가 거의 다니지 않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길은 매우 외지고 길 양옆은 숲이었으며 가로등도 없어 길이 온통 칠흑 같았습니다. 그는 길을 따라 계속 달렸습니다. 얼마쯤 달리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달렸습니다. 당시 그는 시속 110, 12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길이 뻥 뚫려 있었고 마음은 집에 빨리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던 중 그는 뒤에서 따라오는 오토바이 한 대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동행이 생겼다는 생각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혹시 강도가 아닐까 하는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아주 외진 곳이라 강도질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감히 속도를 줄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같은 속도로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를 다시 보았을 때 처음에 멀리 있던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그를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오토바이가 그의 바로 뒤에 바짝 붙더니 서서히 그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토바이가 그의 옆으로 나란히 다가오는 순간 그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훔쩍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옆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사람과 뒤에 타고 있던 사람, 둘 다 머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오토바이 속도를 줄였고 그 오토바이는 그의 앞을 지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정신을 차리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방금 본 것은, 그가 쳐다본 것은 단 하나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강도라면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덮치려는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머리가 없는 것을 본 순간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빨리 달려,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집에 가야 해라고 되뇌었습니다. 그가 목격한 두 귀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란히 달리다 사라진 그 순간 그는 서둘러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달리다가 마침내 완녹이라는 사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원 담장을 막 지나려던 순간 갑자기 검은 강아지 한 마리가 그의 오토바이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거의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 그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서둘러 집에 가고 있는데 강아지가 나타나자 또다시 놀랐기 때문입니다.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 더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짜증이 나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내려가 강아지를 쫓아내며 서너 마디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강아지는 사원 안으로 다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강아지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에 다시 올라타 출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 출발하려던 순간 기어를 일단에 놓고 클러치를 놓으려는 찰나에 개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개가 헐떡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보았고
아까 그 검은 강아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고 클러치를 놓고 오토바이를 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 강아지가 그의 오토바이를 따라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얼마쯤 달리자 여전히 헥헥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궁금해서 백미러를 보았고 그가 본 광경은 그때는 그의 앞을 가로막았던 작은 검은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거대한 검은 개였습니다. 그 크기는 소만했고 눈은 시뻘겋게 빛났으며 혀는 개가 아닌 것처럼 길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개는 죽기 살기로 그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바스시 역시 죽기 살기로 도망쳤습니다. 사원 구역을 지나자 갑자기 개는 달리기를 멈추고 가만히 서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개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히 오토바이를 세우거나 속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몰아 코너에 다다를 때까지 오로지 달리기만 했습니다. 어디서 어떤 코너가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또 귀신을 만나는 거 아닐까? 여기도 무서워 보이는데. 그가 그렇게 생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한 여자가 코너 입구에 가드레일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모습은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맞았습니다.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 여자를 지나치려는 순간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이 있어야 할 자리는 눈알이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눈을 파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서둘러 고개를 돌리고 오토바이를 몰아 도망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7살 때 옴과 함께 귀신을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뒤에서 쿵쿵쿵쿵 하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백미러를 쳐다보자 그는 깜짝 놀라 오토바이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여자도 그의 오토바이를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미친 듯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토바이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원인은 분명 뒤에 있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오토바이를 몰려고 애썼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참으려고 할수록 더 보고 싶은 법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백미러를 훔쳐보았고 그 여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의 그의 오토바이 옆에서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마치 그의 몸에 닿으려는 듯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를 끌어당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공포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습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의 손이 그의 등 뒤를 잡으려 뻗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단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오토바이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에게 닿으려는 순간 갑자기 그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아무것도 없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여자가 사라진 것을 보고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둘러 오토바이를 몰아 도망쳤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길에서 겪은 귀신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친척들이 물었습니다. 바스, 왜 갑자기 그 길로 돌아온 거니? 해가 지면 거기로는 아무도 안 다녀. 친척들은 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가 처음 귀신을 본 곳은 예전에 강도들이 재물을 뺏기 위해 철사를 쳐놓았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남자 2명이 철사에 목이 잘려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왓녹 사원 근처는 예전부터 큰 검은 개를 본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믿음에 따르면 그 검은 개는 비법이라는 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너길은 아마 카오 이끌린이라는 언덕 근처 코너였을 겁니다. 제가 이름을 정확히 읽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장소는 쓰레기 매립장이자 소각장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곳에서 강간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척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는 내가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목에 걸고 있던 동전 덕분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동전이었는데 1974년 불기 2517년에 발행된 1바트 동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주셨고 그 덕분에 귀신들이 그를 해치지 못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1974년 1바트 동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동전에 가루다 문양이 있는지 아니면 이 동전을 특별하게 만드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건 이후 다음날 아침 그는 그가 만났던 영혼들을 위해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다시는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그 사건으로 정말 질렸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스 씨가 겪은 두 가지 경험담입니다. 도로 위에서의 공포. 이번 에피소드는 정말 무섭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특히 두 번째 이야기는 구글 지도로 그 길을 찾아보면 카오 1인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참고 이미지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보시죠. 이 지점이 바로 바스 씨가 여자가 다리를 흔들며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 곳입니다. 이 코너의 가드레일입니다. 보세요. 왼쪽은 연못이나 호수 같고 오른쪽을 보세요. 와, 정말 무섭지 않나요? 그가 어느 쪽에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것은 낮인데도 이렇게 무섭습니다. 밤이라면 훨씬 더 무서울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스 씨가 겪은 일을 상상해보세요. 그 코너에 한 여자가 다리를 흔들며 앉아있고 눈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바스 씨가 겪은 일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려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만약 밤에 그곳을 지난다면, 특히 깊은 밤이라면 정말 끔찍할 겁니다. 그 지점, 만약 지나가 본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두 이야기 중에서 저는 바스 씨가 겪은 두 번째 이야기를 바스 씨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로 꼽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스 씨와 친구들이 그 이상 다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만약 그날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았고 바스 씨가 혼자 돌아왔다면 그는 분명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무엇을 마주칠지 알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날 일어난 각각의 사건들은 정말 무서운 사건이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직접 겪었다면 정말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친구가 그런 말을 하고 나서 겪은 일이나 불운한 나이에 자신이 겪은 일 모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경험입니다. 자신이 직접 겪지 않는 한 아무도 그런 일을 겪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불운한 나이를 겪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겪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을 겪습니다. 저 같은 경우 불운한 나이에는 나쁜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만 겪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제가 24살 때 선배에게서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선배에게 불운한 나이에 뭘 겪었어요? 라고 묻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24살이었고 곧 25살 불운한 나이가 될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25살이 아닙니다. 벌써 30살이 넘었죠. 하지만 25살 때 각자 무엇을 겪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고 저 사람은 이런저런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룹에 있던 한 선배가 불쑥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난 불운한 나이에 나쁜 일은 전혀 겪지 않았어. 좋은 일만 있었고 계속 좋은 일만 생겼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의아했습니다. 불운한 나이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내년 내 불운한 나이에도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불운한 나이,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이 이야기 관련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25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때가 25살쯤이었고 그때부터 이 일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말부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불운한 나이는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만약 돌아갈 수 있다면 불운한 나이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네요. 어쨌든 이번 에피소드의 무서운 이야기는 청취자분께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신중하게 판단하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경험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바스씨처럼 사연을 보내주세요. 오래전에 보내셨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바스씨도 꽤 오래 기다렸습니다. 바스씨는 저에게 계속해서 제 이야기는 언제 해주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각 이야기를 제가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용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팀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취자의 내용에 귀신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정리란 제가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듣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제가 바스씨가 보내준 원문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분명 모두가 헷갈릴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가 돌아와야 하고 이 사건은 이렇고 저렇고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청취자들이 바스씨가 겪은 일을 제대로 상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청취자들이 더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정리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이야기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절대 지어내지 않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은 실존하는 분들입니다. 귀신 이야기는 교훈을 얻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각 이야기가 이럴 것이다, 저럴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300편이 넘는 귀신 이야기를 해왔는데 각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사건의 전개가 모두 다릅니다. 300편, 400편, 500편의 이야기는 단 하나도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기 가봤는데 귀신 못 봤는데 라고 자신의 경험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단지 작은 생각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재미로 즐겁게 들어주세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을 잠재우거나 일하거나 운전하는 동안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신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몰입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즐겁고 편안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이야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귀신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지금 운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앞을 잘 보세요. 어쩌면 당신도 바스씨가 그랬던 것처럼 귀신을 마주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안녕히 계십시오.